4월 15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FDA, 테바의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또다시 거부하였다. 첫 번째를 넘어서 두 번째 거부되었다. 적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이다. 이와 관련해서 그날까지 2018님께서 자료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알보텍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미국 테바 판매, 유럽은 스타다 판매의 FDA 승인이 다시 한번 연기되었네요. 작년 9월 제조 시절 결함 문제로 FDA로부터 처음 CRL,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 이걸 수령했었을 때 알보텍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면서 FDA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잘 마무리하고 올해 4월까지는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장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FDA로부터 두 번째 CRL을 수령했습니다. 테바의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입니다. Complete Responder Letter. 그래서 그 내용을 요약하면은 FDA로부터 알보텍의 승인 신청서 BLA에 대한 CRL을 수령했다. 그 내용에는 반드시 만족스럽게 해결돼야 할 알보텍의 제조 시설과 관련된 결함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신청서를 승인할 수가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한 FDA 재검사 결과 CRL에 대한 세부적인 추가 검토 이후 다음 단계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FDA가 작년 9월 지적한 공장 결함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테바는 이러한 결과가 실망스럽지만 알보텍과의 파트너십에 여전히 전념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바는 알보텍의 후속 진행 절차에 대해 여전히 낙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며 속으로는 갈 길이 먼데 일이 꼬이네 하고 있지 않을까요? 2차 CRL에 대한 보완 자료를 제출하고 다시 심사받기 위해서는 최소 수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작년 에피와 합의한 7월 출시는 물 건너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 9월부터 7개월 동안 해결하지 못했다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통상 2번 이상 CRL을 수령한 경우 최종 승인이 거절될 가능성이 제법 높다고 봐야 합니다. 앞으로 7개월간 열심히 준비를 잘해서 연말경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스러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미국의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를 정리를 해보면 총 10개의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예정입니다. 먼저 고농도, 10개 중 5개 제품이 고농도 제품입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셀트리온, 삼바, 알보텍에 2개가 추가가 되었네요. 산도즈와 코에로스. 이 중 알보텍은 7월 1일 출시가 물 건너갔죠. 유력한 고농도 경쟁자가 당분간 아웃되었습니다. 삼바의 하드리만은 오가논이 판매합니다. 물론 오가논이 잘 준비하겠지만 둘이 수익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주도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산도즈의 하이리무즈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산도즈의 첫 번째 항체 바이오시밀러 제품입니다. 산도즈의 인플립시맙, 리툭산, 리툭시맙, 기타 등등 유럽 시장에서는 승인을 받아 판매하고 있지만 미국 시장에는 승인 거절 또는 특허 등의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출시하지 못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첫 번째 항체 바이오시밀러 제품입니다. 코에러스도 항체 바이오시밀러 제품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 루텐시티의 바이오시밀러 미국 판권까지 포함하면 이제 2개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산도즈와 코에러스 이 두 회사는 미국 시장 내 제네릭 유통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고농도 제품을 승인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선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력한 고농도 경쟁자 하나가 당분간 아웃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고농도 경쟁자는 삼바와 산도즈 둘뿐이다. 코레스의 고농도 버전은 아직 승인 이전이고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유플라이머보다 출시 일정이 5개월 늦다. 여기에 삼바의 하드리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통사가 있기 때문에 시장 주도권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면 전홍도는 오리지널 휴미라야가 대부분 고농도로 전환된 미국 시장에서 전홍도 제품들이 얼마나 팔릴까요? 암제비타가 1월 31일 출시되어 2개월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3월 처방량을 보면 고작 점유율이 0.1%입니다. 전홍도 제품의 한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태조가 상호 교환 지정을 받았지만 약사 입장에서는 오리지널 고농도에서 전홍도 바이오시밀러 제품으로 교체 처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천하의 화이자도 전홍도 제품으로는 힘을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화이자 스스로도 전홍도 제품으로는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EMA 승인을 받고도
유럽 시장에서 자진 철수하였습니다. 이리저리 살펴봐도 아무리 살펴봐도 약 24조 원의 휴미라 미국 시장에서 대장은 셀티온의 유플라이마입니다. 2028년 그날까지 알보텍의 BLA 승인이 거절되고 유플라이마의 최종 승인도 걱정해야 할까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유플라이마는 FDA로부터 CRL을 수령한 적도 없으며 FDA로부터 지적받은 사항들, 비교적 간단한 문제를 지난 2월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즉 BLA 신청이 승인된 상태이며 현재 마지막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99.99 다음 달에 승인 납니다. 걱정 마삼. 자, 그러면 셀티온의 휴미라 시밀러, 사보험 등대 시에 미국 20% 이상 점유, 삼성증권의 서근희 연구원이 언급을 했던 부분이죠. 점유율 PBM사에 등재가 돼서 점유율의 확률과 시간이 앞당겨진다면 20%를 점유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물론 시간차가 발생하겠죠. 긍정적인 소식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네요.